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또래에게 엽기적인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당 폭력 가해 학생 2명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과 단절돼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을 참작해 이 사건을 소년재판부로 송치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경남 하동에서 드러난 서당 폭력 사건. 1심 법원은 또래에게 엽기적인 방법으로 폭행한 10대 가해 학생 2명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잔혹한 방법을 고려하면 죄가 매우 무겁고 피해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상처가 크다며 피해자 회복과 교화 목적으로 구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가족과 단절돼 불우하게 성장했으며 어린 나이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이 사건을 소년보호 재판으로 송치했습니다. 소년보호 재판에서는 형사처벌 대신 전과 이력이 남지 않는 보호 처분을 선고받게 됩니다. 피해 학생은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너무 억울하고요. 화도 너무 많이 나고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처벌인 것 같고요. 앞서 검찰은 가해 학생 2명에 대해 각각 장기 7년과 단기 5년, 장기 6년과 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검사 또는 법원이 소년보호 재판으로 송치할 수 있는데 검찰은 가해 학생들에 대해 사유가 없다며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단체들은 학교폭력 사건은 피해자 상처 회복을 우선으로 처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가해자는요, 그러한 사실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피해자에게는 평생을 씻을 수 없는 그런 어떤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피해자 입장을 보지 않고 가해자 입장을 많이 봐요, 아직까지도. 가해 학생 2명은 1심 선고 공판 최후 변론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진주시가 최근 수도권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라이브 주점 등 300여 개 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에 들어갑니다. 진주시 간부 공무원으로 꾸려진 단속반은 출입 명부 관리와 사적 모임 인원 준수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진주에서는 다중이용 시설이 방역 수칙을 한 차례 위반해도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정의당 진주시 위원회가 오늘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투기 방지책을 중심으로 한 LH 혁신안을 다시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불법 부동산 투기 근절과 지역 균형 발전, 청년 일자리 정책은 서로 충돌할 이유가 없는 가치들이라며 LH 개혁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국민적 합의를 훼손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가 484억 원을 들여 친환경 액화 천연가스, LNG를 사용하는 새 어업 실습선을 건조합니다. 새 어업 실습선은 기존 실습선인 세바다호보다 4배 큰 4,200톤 규모로 110명을 태울 수 있으며 오는 2024년부터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